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딥메디슨 깊은 의료지. 딥메디슨 깊은 의료가 무엇일까? 제가 이번에 추석을 지나면서 이 딥메디슨이라는 인공지능 관련된 책입니다. 인공지능, 의료의 인간화를 꿈꾸다,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는 인류가 이룩한 IT적인, 디지털적인 최첨단의 기술들을 잘 적용해서 그 부분들을 인간에 이롭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이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딥메디슨의 단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깊은 의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의 질병과 고통, 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깊은 의료를 제가 또 우리 환자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더 잘 알려드리는 개념적인 의미로서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깊은 의료의 이제 반대적인 단어가 얕은 의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얕은 의료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박민수 박사 채널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건강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제가 건강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에 관한 공부는 중요한데 질병 공부, 그 질병 공부에 머물러서 자기 어떤 질병의 원인만 찾는데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친다는 그런 개념들을 제가 썼던 이제 내 몸 경영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릇된 내 몸 학습이 건강을 망친다 하면서 질병 공부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써놨습니다. 이게 얕은 공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얕은 의료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깊은 의료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얕은 의료, 질병 공부의 대표적인 것은 수치에 연연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는 굉장히 잘 외우는데, 사실 수치를 잘 외워야 될 사람은 의사입니다. 약을 쓰고 시술하고 수술하고 뭔가 결정을 하죠. 본인이 수치를 잘 안다는 것도 중요하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수치에만 집중해서 건강염려증에 빠지거나 수치 이상에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얕은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병에 대한 복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나 어떤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게 걱정을 키우고 있지 이거를 해결하는 건강 실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시각이 자기가 아파왔던 과거에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시각이 과거에만 고정돼서 내가 지금 뭔가를 고칠 수 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없다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각은 미래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깊은 의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면서 그 수치의 바탕에서 자신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하면서 머리만 쓰는 소극적인 공부가 아니라, 머릿속에 자기 정상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그때 바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제가 알려드린 수건 허벅지 운동, 스쿼트, 그 다음에 모관 운동, 손터기 운동, 발터기 운동,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머리 쓰는 공부에서 벗어나서 몸 쓰는 공부로 조금만 더 전환되면 우리는 훨씬 더 좋게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와의 협업도 미비합니다. 진짜 의사를 찾아가야 될 때는 찾아가지 않다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될 때는 또 찾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를 잘 두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라든지 건강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일반적이고 얕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의사로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신의 건강을 더욱더 개발시키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깊은 공부라는 측면을 더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를 시키셔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얕은 의료, 깊은 의료의 반대에 있는 것들을 보면, 자신의 개별 특성을 알지 못하고 내 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은 내 몸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죠. 현대의학과의 협업에서 두고 건강염려증,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자신의 주치의나 건강검진이나 현대의료 시스템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건강행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걱정과 불안에만 있으면 그것은 얕은 의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딥메디슨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내 몸 경영의 로드맵, 건강 지도를 그려라. 내 몸 위치, 내가 지금 과연 어디 와 있는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 잘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 몸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절대 목표와 전략적인 단기 목표로 잘 세워야 되고, 단기 목표는 건강 수치 목표, 뭐 고혈압, 당뇨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내 몸 목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나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 몸 가지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또래에서 최상의 건강 컨디션을 가진 10% 정도로 지내겠다. 물론 이제 지금 건강 상태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면 평균 이상으로 나아가겠다. 내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내 몸의 환경을 잘 알고 내 몸이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잘 알아야 되죠. 내 몸이 방해가 되는 요소들 살펴보면 성격, 예민한 성격, 뭐 다이어트 성격 그런 게 있죠. 라이프 스타일, 뭐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들, 경험, 가족, 친구, 이웃, 일, 직업, 사회 환경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자신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내 몸 자원, 내 몸 자원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건강상의 도구들입니다. 내 몸 능력, 금융 자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자기 돈의 일부, 뭐 5%, 10%라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으시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게 있으면 주치와 잘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및 친구, 친지, 자기의 건강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및 친구, 친지를 두는 게 중요하고, 의료진, 내 몸 자원의 핵심이죠. 주치, 동네 단골 의사를 두셔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해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하우, 그렇게 해서 내 몸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내 몸 지도를 잘 보시면요. 자, 여기를 보면 내 몸 위치가 있고 내 몸 방해 요소, 그 다음에 내 몸의 단기적 선택 목표, 단기적 선택 목표에서 장기적 목표, 궁극적 목표 나아가는 데서 내 몸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을 하는 거죠. 자, 내 몸 위치는 흡연, 음주, 비만, 과로, 고혈압약, 세알 복용, 당뇨, 내 몸 방해 요소 이런 업무상 술자리, 스트레스 시 과식, 아침 거르는 거, 국물 좋아하는 거, 짜게 먹는 습관, 금연 실패,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성격, 운동 부족, 쉽게 흥분하는 성격. 단기적 전략 목표. 아까 담배를 핀다고 했죠. 금연을 3개월 실시하자. 금연 클리닉 이용하고 음주 횟수를 30%만 줄이자. 체중 3개월간 78kg. 그 체중을 85kg에서 78kg를 한 7kg 정도 줄여보자. 고혈압약을 1개 정도 줄이자. 당뇨 전 단계로 혈당을 조절해보자. 공복 혈당이 아까 145였으니까 아직까지는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서 보니까 내 몸 방해 요소 2는 조금 더 복잡하게 다차원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휴식 부족과 예민한 몸, 인간관계의 불만족,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업무 성취도 불만족, 내 몸의 부위별 증상에 대한 불안, 주위 사람들의 간섭, 나태해지는 마음가짐. 내 몸 절대 목표로는 아까 3개월 금연인데 금연을 하자. 일과 삶의 균형, 적정 음주, 정상 체중 72kg까지 나아가기. 고혈압약을 한 알에서 2알 정도로 줄이고 가능하다면 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 보기.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하기 등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혈압약을 끊거나 혈당이 그렇게 낮추지를 못하더라도 혈압약이 더 높아지거나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약을 먹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딥 메디슨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 몸 경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깊이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잘 파악한다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몸 대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선 내 몸에 귀를 기울여라. 일주일에 단 30분만이라도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내 생각과 이야기하는 것, 상념 자체의 가치는 인지하면서 정작 나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토양인 내 몸과 이야기하는 습관은 없다.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내서 편하게 가부좌스를 틀고 한 곳 한 곳 신경을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면서도 자신의 수고한 몸에게 고맙다. 그렇게 어루만지는 행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는 조금 더 딥메디슨 할 수 있는 앞으로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기의 생활 주변에서 자신에게 좀 더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건강관리, 딥메디슨 깊은 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